네, 일부 마치면서 법원의 판단이 일부 인용이냐 전체 인용이냐 아직 결정된 건 없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국민의힘이 MBC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낸 것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발언, 언론사에 불만 표현한 것, 그리고 일상생활에 관한 대화 이 세 가지를 인용해서 방송하지 말라고 했고요. 나머지는 기각했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죠. 김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방금 속보가 나와서 일부 인용 기사가 났던데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좀 아쉬운 상황이고요. 예, 이것이 이제 법원이 결국은 개인의 사적인 대화 부분 또는 정치적인 의사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해서 그 부분만 이제 그 방영을 금지하고 그 나머지는 포괄적으로 다 허용을 하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예, 그러나 사실은 좀 그 대부분의 경우가 이게 이제 결국은 사담에 불과하고 또 그 김건희 씨가 사실은 정치인으로서 발언한 것이 아니고 예, 정치인의 가족으로서 발언을 한 것인데 예, 이것이 54차례에 걸쳐서 그 서울호설이 촬영 기사라는 이모 씨와 사적인 대화 부분을 이렇게까지 다 공개를 해도 되느냐라는 데 대해서는 강한 의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가처분 판결이 일단 내려졌고 그에 대해서 언론사는 곧바로 나머지 부분은 방송을 할 듯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하여튼 답답한 심정인 거는 사실입니다. 그 홍준표 의원이 해프닝으로 그냥 넘어갈 일을 너무 격렬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좀 판을 키운 거 아니냐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나 이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은 사실이고 법원도 협소하지만 일부 인정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점은 예,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혀 문제 제기하지 않고 발전 끼고 이 불법적인 행위를 그대로 두고 갈 수는 없는 거죠. 자, 이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방송이 나가고 난 뒤에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이 자체가 이게 지금 후보자 개인의 정치적인 입장을 설명한 것도 아니고 예, 후보자 부인이 그것도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무려 54차례 정도 그 전화를 걸어와서 이런저런 내용으로 유도해서 지금까지 악의에 찬 그런 공격을 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해서 그것도 이제 와서 방송사에 넘겨서 그것을 보도를 하게 만드는 이 경위 자체가 워낙 부도덕하고 또 정치 공작적 냄새가 농후하기 때문에 예, 국민들께서 그 내용 여하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방송에 이르게 된 경위 자체도 많이 고려해서 본다면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일부 인용돼서 세 가지 부분은 방송이 금지됐는데 어제 국민의힘에서 이 MBC뿐만 아니고 두 개 유튜브 매체도 포함해서 가처분 신청을 넣었다 이런 보도도 나왔었는데 만일 유튜브에서 나머지 것도 방송을 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아니 근데 마찬가지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법원에서는 그 내용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거거든요. 예. 이게 유튜브 업체에서 방송하는 것은 허용되고 방송사에서 방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금 판단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제 개인적인 사적인 대화인데 그것을 제3자에게 몽땅 까발리는 것이 오히려 사생활 보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튜브에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해당 매체에서 강행할 경우에 막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또? 그러고 나면 엄한 또
제재가 되겠죠. 막을 방법은 없다고 하더라도 본인들도 뭐 나머지 사법적인 또 조치는 각오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 건이 미칠 파장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만은 뭐 최고위원님께서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일단 예측하셨고요. 조금 더 두고 보기로 하고. 자, 설저대 양자 TV 토론이 성사가 됐습니다. 아마 뭐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계속해서 토론을 하자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토론에 아마 자신이 있어서 그런 주장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윤석열 후보 캠프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TV 토론에 대해서? 뭐 일단 저희들도 준비는 쭉 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은 이재명 후보는 뭐 말 재주가 있어서 TV 토론을 하면 크게 점수를 딸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TV 토론 요구를 했었고요. 그동안에요. 근데 오히려 저희들이 TV 토론을 하자고 또 요구를 하니까 슬며시 비협조적인 태세를 보이기도 했었어요. 근데 예. 일단 뭐 양자 TV 토론의 기회가 된 것은 저희들은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후보자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토론이 되도록 다방면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쪽에서 상당히 강력 반발하고 있던데 이 부분 혹시 후에 다자 토론도 가능한 겁니까? 그것은 뭐 어차피 다자 토론은 지금 선관위 주최의 토론도 여러 번 잡혀 있지 않습니까? 기회가요. 3번 잡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토론 기회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또 그거대로 또 하면 되죠. 예, TV 토론이 뭐 국민들의 또 선택권을 넓혀주는 차원에서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니까 설 전에 일단 잡혔고 설 이후는 다시 협상한다고 했는데 그 일정은 아직 안 잡힌 거죠? 그렇습니다. 뭐 일단은 급하게 설 전에 설 민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TV 토론을 하자고 양측에서 합의를 한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도 뭐 여러 번 할 수도 있죠, 당연히. 예, 자, 기대를 해보고요.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한 이병철 씨 사인이 심장 지전으로 추정된다. 일단 1차 소견이 나온 상태인데 당에서 이준석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권영세 사무총장까지 나서서 연쇄 사망 또 간접살인 이런 공세를 폈는데 정치적으로 너무 많이 나간 거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사회자께서는 이렇게 이재명 후보자의 비리를 덮을 때 가장 장애가 되는 분들이 계속 돌아가시는 상황을 그냥 전부 다 자연적인 사망이라고 단정하실 수 있는 근거도 있는가 저는 의문인데요. 예. 지금 통상적으로 부검 결과는 그렇게 곧바로 외견상의 부검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경찰이 무슨 근거로 벌써 부검 결과를 공개하고 또 사인이 병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인지 저는 그것도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약물에 의한 사망인지 여부 또는 다른 원인이 있는지도 충분히 화학적인 검증도 따로 진행을 하거든요. 부검을 하고 나면. 근데 예. 그런 결과가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 국가기관인 경찰이 서둘러 그런 결과를 발표하는 것도 좀 의문이고, 그리고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위에 전체적으로 이런 과정에 보면 유가족도 지금 이재명 후보 측이나 민주당 측의 압박이 심했다 이렇게 지금 증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그런 일을 했는지도 밝혀야 되거든요. 도대체 어떤 압박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의 두 분 유한기, 김문기 그분들도 대장동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사건의 진실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돌아가셨고, 이번에도 결국은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라는 게 결국은 김만배 씨로부터 자금이 이른바 쌍방울 주식회사로 넘어간 경위와 그리고 20억 원의 전환사채를 받았다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진실이 공개가 되었다면 과연 이분이 돌아가시는 결과를 낳았을까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예? 이런 포괄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지 그냥 뭐 경찰이 발표하면 정치인들이 그 경찰의 발표에 따라서 정치인들의 주장이 모두 다가 잘못된 것으로 치부될 수는 없는 예? 것이죠. 일단은 유가족이 압박을 받았다. 그래서 기자가 어떤 압박이냐고 물었을 때는 유족 측에서 아무런 대답을 못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아직 그럼 타살 의심이 강하게 든다. 그것도 이재명 후보랑 관련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저는 타살 의심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예. 지금 수사기관이 나서서 서둘러 그 사인에 대해서 발표하고 할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보다 면밀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 압박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기자가 묻는다고 유가족이 곧바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도 있죠. 예. 그러면 어떤 압박이 있었는지 그것도 경찰이 수사를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국가수 최종 결과가 나오면 그러면 다시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입장을 낼 생각이십니까? 아니 그거는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질문이 너무 빠르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뭐 개인적 판단입니다만 이게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도 이렇게 상대 후보가 어떻게 뭐 누구를 시켜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건 조금 너무 심한 것 같아 질문 들어봤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누구를 시켜서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한 적도 없고. 의원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나온 워딩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과연 어떤 발언이 그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이재명 후보자가 누구를 시켜서 돌아가신 분을 그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것이 아니고 국가기관인 수사기관이 이 사안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를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왜 특정 후보자의 무슨 선거운동을 돕는 것처럼 아직 확정되지도 않는 수사 결과를 미리 발표하고 나서느냐는 거죠. 정작 그 대장동 사건은 수사도 하지 않으면서요. 그래, 알겠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한 적이 있나요?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경찰도 마찬가지로 그 FIU에서 통보한 자금 추적 같은 거, 자금 조사 결과 김만배 씨에 대한 자금 의혹을 전혀 조사 결과를 내지도 않고 있잖아요. 근데 예. 어떻게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주당 대변인처럼 먼저 발표를 하고 확정되지도 않는 사실 그런 발표를 예. 하느냐. 저는 그것에 예.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알겠습니다. 하고 있는 예. 것이지요. 어쨌든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수사 중이고 또 국가수의 최종 결과를 수사 지켜보도록 중이 하죠. 도대체 언제부터 수사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제대로 소환이라도 한번 해봤습니까? 그런 사건들은 다 뭉개고 결국은 이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은 그동안에 온갖 고초를 겪다가 죽음에 이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민주당에서는 그 변호사비 대납 녹취록이 허위로 조작됐다고 또 주장하고 검찰이 고발된 어디에 상태니까. 허위로 녹취록이 조작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녹취록이 뭘 조작했는지요. 그러니까 그리고요. 그 부분도 수사하고 있으니까 조금 지켜보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 방송에서 마치 민주당의 주장이 전부 사실인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아니요.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하더라도 마찬가지죠. 조작된 것이 그러면 어딘지를 함께 말씀하셔야지 그냥 민주당이 뭐 맘대로 떠드는 것을 다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주십니까?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것이 조작되었는지 조작되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돌아가신 분은 그 변호사 선임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수사는 하지 않고 도리어 그 녹취록이 조작되었다고 이야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민주당이 그런 주장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라고 하시니까 이병철 씨가 지인인 최모 씨라고 변호사를 찾아갔는데 거기서 같이 갔던 최모 씨가 조작됐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이병철 씨하고 또 따로 녹취록을 또 따서 이병철 씨가 시인하는 녹취록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검찰이 조사하고 있으니까 지켜보자고요. 그것도 잘 들어보시면 그거조차 또 유도해서 발언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부분도 그렇고 반대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도 변호사비 대납 건도 같이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권 교체를 원하는 많은 분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양쪽이 단일화해야 된다. 이렇게 조금 여론이 압박이 오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단계에서 미리 그런 예상을 해서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윤석열 후보자가 국민의 신임을 받고 신뢰를 받고 있는 그 모든 그런 방향으로 선거운동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 저희들이 독자적으로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확고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단일화를 꺼낼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와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였습니다.